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트레버 앤더슨 9화부터 17화 몰아보기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번 추석 몰아보기 영상처럼 새로운 재미를 위해 영상 중간중간 크리스마스 종들을 숨겨 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총 9개를 숨겨 놓았으니 재밌는 숨겨있는 종도 찾으며 영상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때는 2000년대 어느 날, 이곳 지구에서는 갈수록 심해지는 지구온난화와 심한 자연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우주에 있는 다른 행성에 눈독을 들였고 곧이어 실천에 옮겼습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최대 장기 우주여행을 시작하였고 총 10명의 요원들이 이 프로젝트에 선발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특수한 훈련을 받아왔고 극비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였기에 모두들 실명을 숨기고 코드네임으로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코드네임은 우주복의 색깔에 맞춰 부르기로 결정. 드디어 새로운 행성을 찾을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도 모른 채 출발한 크루원들. 그들의 우주선에는 우주선의 모든 장치를 통제하고 자동으로 제어해주는 인공지능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기나긴 여행을 위해 10년 뒤에 깨어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는 냉동 수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3년 뒤, 분명 10년 뒤에 깨어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었지만 그중 노랑만이 잠들어 있는 장치에서 이상이 생겨 깨어나 버린 것. 노랑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인공지능실로 발걸음을 옮겼고 인공지능은 고장이 난 것인지 아무리 불러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고 고장이 났다기에는 멀쩡히 시스템들이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우 이상한 점은 분명 아무런 경로를 설정해 놓지 않았지만 어느 정체 모를 행성으로 경로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행성까지 도착 시간도 10여 분 남짓이라 매우 당황한 그는 경로를 손보려 장치를 재설정했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는 다급히 다른 크루원들에게 달려가 모두를 깨우고 이를 설명하였고 잠시 후 그들은 어느 행성에 불시착하였습니다. 이왕 깨어난 김에 크루원들은 두 개의 팀을 나눠 한 팀은 조심히 그 행성의 땅에 발을 내딛어 탐사를 진행하였고 나머지 팀들은 왜 이곳으로 경로가 설정되어 있었는지 우주선에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성을 조사하던 팀들은 놀라운 점들을 금치 못했는데요. 불시착한 이곳의 행성에 산소는 없었지만 멀쩡하게 살아있는 미생물들도 존재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이 별에는 매우 특이한 광석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보라색의 영롱한 빛을 뿜어대는 이 광석은 전기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들을 내뿜고 있었고 크루원들은 이 사실에 놀라워했었습니다. 이 광물들만 있다면 지구에서 더 이상 환경을 오염시키며 전기를 생산해낼 필요가 없다는 점. 크루원들은 이 별의 이름을 포러스라고 불렀고 광물들을 조사해 착수하기 위해 포러스 별에 기지를 세웠습니다. 또다시 시간은 흘러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도 우주선의 인공지능은 어떻게 된 것인지 작동을 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우주선에 고장이 나면 직접 크루원들이 고쳐야 했고 지구와의 통신 또한 되지 않았습니다. 우주선의 밖에서 오늘도 어김없이 포러스 행성을 탐사하던 노랑 크루원. 그는 탐사 반경을 점점 넓히기 위해 새로운 지형으로 이동하였고 그곳은 거대한 협곡으로 이루어진 지형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뒤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주시하는 느낌이 들었고 뒤를 돌아본 순간 무언가가 그를 향해 빠르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시각 5시간이 넘게 노랑이 돌아오지 않자 크루원들은 걱정이 되기 시작하였고 잠시 뒤 노랑이 기지에 복귀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는 크루원들의 물음에 새로운 지형이 신기해서 탐사를 하다 늦었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노랑. 크루원들끼리는 홀로 탐사를 나간다면 3시간 안에 복귀하는 게 원칙이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룰을 깬 노랑을 다들 수상히 여겼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일도 없이 다음날이 되고 우주선을 정비하던 크루원 중 초록은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우주선의 전기실에서 하양이 성만신이 없는 모습으로 처참히 죽어있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놀라 곧장 크루원들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고 크루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누가 살해하였는지 추궁을 하였지만 생각해보니 모두들 같은 시각 같은 자리에 있어 크루원들 중 아무도 살해하지 않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들은 심상치 않음을 느껴 포러스 행성의 탐사를 급히 중단하고 곧장 지구로 경로를 설정해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지구에 도착하려면 3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기간이 걸리는 상황. 크루원 중 2명을 뽑아 우주선 안에 있는 다른 생명체가 있는지 조사를 하러 갈 겸 하양의 시신을 수습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빨강과 초록이 조사를 하기로 결정되고 둘은 따로 움직이는 건 위험하다 판단해 함께 조사를 하러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전기실에 도착했지만 있어야 할 하양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어져 있는 상황. 이곳저곳을 살펴보다 바닥에 있는 벤트를 향해 핏자국이 이어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핏자국을 따라 벤트 속으로 들어갔고 핏자국은 무기고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긴장하며 벤트를 빠져나왔고 그들은 또다시 끔찍한 장면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분명 아까 다른 크루원들과 있던 노랑과 사망에 있던 하양이 매우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자신들을 쳐다보고 있던 것. 그들은 극도로 겁에 질려 크루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 도망치기 시작하였고 식당에 다 와가던 찰나 빨강은 식당에 무사히 도착했지만 복도의 통로가 자동으로 닫히면서 뒤따라오던 초록이 갇혀버렸습니다. 슬픔을 뒤로하고 불이 나게 달려 크루원들이 있는 항해실에 도착한 빨강. 그렇게 문은 열리고 모든 크루원들의 모습을 보고 그는 그 자리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년 뒤 그들이 탔던 우주선은 경로에 의해 자동으로 지구에 도착하였고 우주선의 문은 조심히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곳은 깊은 숲속에 위치한 버려져 있는 한 캠핑장. 오늘의 주인공 에드워드는 평소에 캠핑과 담력 체험을 주제로 컨텐츠를 진행하는 유튜버입니다. 그렇게 전국을 누비며 촬영을 하다 더 강한 경험을 원해 수십 년간 사람들이 오지 않은 버려진 캠핑장을 찾았습니다. 이 캠핑장에 오기 위해 차를 타고도 숲속 깊숙이 4시간이나 들어온 에드워드. 캠핑장의 분위기는 주변에 커다란 나무들과 마침 안개가 매우 짙게 껴 더더욱 분위기는 음산했습니다. 그렇게 텐트를 설치하고 카메라를 챙겨 주변에서 촬영을 하기 위해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처 없이 숲속에서 촬영을 하던 도중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관측되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유튜브 영상거리가 생겼다 생각해 신이나 불빛이 보이는 곳으로 재빠르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그곳에는 커다란 모닥불과 그 옆에는 작은 불이 하나 있었으며 불 안에서도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모닥불 근처에는 군데군데 인간의 두개골들로 추정되는 뼈들과 매우 두꺼워 보이는 책이 한 권 놓여 있었고 땅에는 거대한 구멍이 파져 있었습니다. 그는 두개골을 보고는 심상치 않음을 느꼈지만 영상거리와 책은 부진했던 유튜브를 살리기 위한 서로의 찬스라 생각. 에드워드는 천천히 모닥불 근처를 촬영하였고 근처에 있던 두꺼운 책을 한 권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책의 내용을 살펴보았고 책의 내용은 어떠한 생명체를 부활시키는 의식 절차가 적혀 있었고 그 절차들은 다소 기괴했습니다. 먼저 마트에서 파는 흔한 팩에 들어있는 우유를 구입한 뒤 안에 있는 내용물들은 다 버리고
속에 인간의 혈액을 반 정도 채운다. 두 번째로 인간 10명을 살인하고 인간들의 살점을 벗겨 가라 우유곽을 마저 채운다. 다음으로 우유곽에 얼굴을 그리고 땅에 묻는다. 마지막으로 최소 3명의 인원이 우유곽이 묻어진 방향을 바라보고 특정한 주문을 외우면 모든 단계가 끝이 난다. 에드워드는 이를 보고 학생들이 장난으로 책을 만들었나 하고 넘어가려 했지만 주변에 있는 인간의 두개골들과 커다란 구멍을 보곤 속으로는 불안한 느낌이 점점 들기 시작했습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희미하게 약점이라는 글씨가 흐릿하게 적혀 있었는데 그 순간 아까 봤던 빛이 새어나오던 굴에서 커다란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빠른 발걸음으로 조심히 굴 안으로 진입하기 시작하였고 잠시 후 모든 진실을 두 눈으로 마주하고야 말았습니다. 커다란 그 생명체를 향해 정체불명의 4명의 사람들이 로브를 뒤집어 쓰고 괴물을 향해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에 담긴 괴물의 생김새는 다소 생소했는데요. 아까 책에 담긴 그 생명체와 매우 흡사하게 머리는 거대한 우유곽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우유곽에는 대충 낙서로 그려져 있는 유치한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체의 하반신에는 사람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 팔과 다리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에 찍힌 생명체의 크기만 봐도 대략 신장 30m는 훌쩍 넘게 보였으며 그렇게 촬영을 하고 있던 그때 카메라가 갑자기 이상현상을 일으키며 렌즈에서 왜곡 현상이 갑자기 일어나 버린 것. 급기야 카메라의 렌즈는 깨져버렸고 깜짝 놀라 카메라를 떨어뜨리며 큰 소리가 났고 정체불명의 단체들과 거대한 생명체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생명체는 에드워드를 향해 순식간에 달려들었고 그렇게 에드워드는 아무런 흔적도 없이 그 자리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이곳 BAR 사무실에서는 최근 어느 숲속 캠핑장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사건으로 분위기가 되게 뒤숭숭했었습니다. 그 사건은 어떠한 단체로 보이는 자들이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어디론가 데려가 다음날 모두들 실종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하여 BAR 요원들을 일반인으로 위장시켜 숲속 캠핑장으로 투입시켰고 밤이 되며 기다렸듯이 로브를 뒤집어 쓴 사람들이 어디선가 나왔습니다. 로브를 뒤집어 쓴 단체들은 요원들에게 천천히 접근해 당신은 무언가를 믿습니까? 라는 다소 황당한 질문을 시작으로 대략 30분간 요원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하였고 요원들은 그들의 말놀림에 휘둘려 멍하니 그들에 의해 어디론가 따라갔습니다. 도착한 그곳은 어느 굴이었고 그곳에는 로브를 뒤집어 쓴 수많은 사람들이 더 있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요원들은 이내 정신을 차려 이것을 몰래 관찰하기 시작하였고 이야기하던 단체들은 요원들에게 지금껏 보지 못한 완벽하신 분을 만나게 해드리겠다며 물속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우유곽의 형태를 한 괴물이 있었고 그 괴물을 둘러싼 로브를 뒤집어 쓴 단체들과 다른 한쪽 구석엔 수많은 시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요원들은 그 생명체에게 서서히 다가갔고 그때 요원 중 한 명의 주머니에서 BAR에서 무전 소리가 들려왔고 이 때문에 이내 요원들은 정체를 들켰습니다. 괴물은 또다시 굉음을 내며 요원들에게 달려들었고 요원들이 빠른 반사신경으로 준비해뒀던 수류탄을 사용해 괴물에게 던졌습니다.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괴물의 머리에 쓰여져 있던 우유곽이 벗겨졌고 그 안에는 인간들의 근육으로 이루어진 본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요원들은 그 모습에 겁이 질렸고 괴생명체는 거대한 팔을 사용해 단숨에 그들을 잡아채 먹어치웠습니다. 그렇게 숲속 캠핑장의 하루는 또다시 흘러갔습니다.
평화로운 어느 날, 오늘은 영국의 한 학교에서 피크닉을 가는 날입니다. 지루한 학교 생활을 잠시 뒤로 하고 신나게 놀 생각에 매우 들떠있는 학생들. 그렇게 학생들은 질서를 지켜 줄을 맞추고 근처 대공원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유난히 뭐든 집중을 하지 못하는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학생 이름은 테일러. 테일러는 평소에도 학교에서 사고를 자주 치고 그 때문에 친구도 없는 외로운 학생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근처 대공원에 도착을 했고 선생님들은 자유시간을 줘 흩어져 놀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테일러는 놀 친구가 없어 외롭게 근처 나무 밑에서 혼자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테일러의 머릿속에서 누군가가 속삭이며 어디론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고, 테일러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향해 이동했습니다. 목소리는 도로가에 있는 하수도에서 들리고 있었으며 호기심에 하수도를 계속 따라갔고, 그 끝에는 다소 신기하게 생긴 통로가 있었습니다. 이미 반 친구들과도 멀어질 대로 멀어졌고 애초에 정신이 팔려 따라오다 이곳이 어딘지도 모르는 테일러. 통로의 입구는 깊이를 알 수 없이 거대한 암흑만이 보였고, 통로의 주변에는 초록색의 끈적거리는 점액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입구에서 목소리가 들려왔고, 테일러는 누구 있냐고 부르던 찰나 끈적거리던 점액에 손이 미끄러져 통로의 안으로 빠져버렸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정신을 차린 테일러는 주변을 살폈고, 다행인지도 매우 거대한 거미줄에 매달려 목숨만은 건질 상황. 테일러는 거미줄의 크기에 의구심을 품었지만 여기서 탈출이 우선이기에 이는 나중에 신경쓰기로 하였습니다. 거미줄 때문에 움직이는 건 불가능했으며 눈동자를 굴려 바닥을 보니 다행히도 땅과의 거리가 얼마 안 돼 최대한 몸부림을 쳐 거미줄에서는 탈출은 성공. 떨어진 곳 위를 바라보니 빛조차 보이지 않는 걸로 보아 자신이 얼마나 아래로 떨어졌는지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하수구의 안으로 보였고 바닥에는 아까 보았던 초록색 끈적거리던 점액과 오염물들이 사방에 깔려 있었습니다. 지독한 냄새에 최대한 숨을 참고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테일러. 한참 동안 걷다 이 하수구의 안에 수상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난히 많이 보이는 작은 거미들과 아까 봤던 점액들이 심하게 많은 점.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하수구에서 뜬금없이 수상한 문을 발견했습니다. 그 문 너머에는 어떠한 시설로 보이는 버려진 또 다른 장소가 있었는데요. 이곳에 탈출구가 있을 거라 직감한 테일러는 조심히 더 빠르게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하였고, 어느 방에서 하얀 불빛이 들어오는 걸 목격하였습니다. 탈출구라 생각한 테일러는 그곳으로 빠르게 뛰어갔고, 아까 떨어졌던 통로와 비슷하게 생긴 곳에서 하얀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통로의 위쪽을 본 테일러는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로의 위에서는 매우 징그럽게 생긴 거대한 거미가 다른 인간들을 잡아먹고 있었던 것. 이미 수많은 인간들이 싸늘한 시체가 거미줄에 매달려 있었고, 그 순간 거미에게서 끈적한 점액이 테일러의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깜짝 놀란 테일러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고, 거미는 이에 테일러를 쳐다보았습니다. 이내 바닥에 착지한 거대한 거미. 거미의 모습은 보통 거미들과 다르게 매우 신기했습니다. 보통 거미들과 달리 매우 커다란 모습의 다리들은 길이를 가늠할 수 없이 매우 길었고 털들이 자라나 있었으며, 거대한 몸통에는 고대 문자로 추정되는 언어들이 새겨져 있었고, 거미 몸에서 하얀 빛이 발산되고 있었습니다. 거미는 엄청난 소리를 내며
테일러에게 달려들 준비를 하고 있었고, 테일러는 급히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달려 겨우겨우 따돌린 테일러. 그는 가까스로 어느 버려진 방에 몸을 숨겼고, 더 깊숙이 들어가기 위해 아주 조심히 뒤로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발밑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발밑을 바라보자 거대한 거미의 알이 밟혀 으깨져 초록색 점액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자 수많은 알들이 있었고, 그 중엔 거의 부화 중인 거미의 알들까지 있었습니다. 순간 테일러의 등 뒤에 서늘한 기분이 들었고, 그르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어깨에 끈적한 점액이 떨어졌습니다. 또다시 몇 달의 시간이 흐른 뒤, 하수도를 관리하던 공무원은 최근 도로 주변에서 심한 악취들이 뿜어져 나와 민원 신고에 의해 관리를 하러 하수도에 들어왔습니다. 몇 달 만에 들어온 하수도라 근황을 몰랐던 공무원은 수많은 점액들과 악취들의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렇게 정신없이 원인을 파악하러 하수도를 누볐고, 과거에 테일러가 발견했었던 또 다른 문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분명 시청에서 만든 문이 아니었기에 의구심을 품으며 안으로 진입하였고, 주변을 탐색하던 공무원은 이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거대한 곤충의 버려진 알들로 추정되는 것들을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이를 보고는 심상치 않음을 다시금 느꼈고, 그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순간 그 방의 천장에서 갑작스럽게 환한 불빛이 뿜어져 나온 것인데요. 그렇게 조심히 공무원은 공포심에 휩싸여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늦은 새벽, 프랑스의 한적한 도로. 한 남자가 고향인 프랑스로 오랜만에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차에 기름이 떨어져 근처 주유소에 들린 남성. 그는 배도 출출해 주유소 바로 옆에 있는 24시간 마트로 향했습니다. 물건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향했고, 계산해 달라 하자마자 마트에 있는 점원은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아무런 대꾸도 없이 계산을 해주었는데요. 이를 보곤 새벽이라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마트를 나왔습니다. 마트의 문 밖을 나오고 문이 닫힌 그 순간 마트의 불이 바로 꺼져버렸고, 그는 24시간 마트가 불을 왜 껐지 하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트의 안은 컴컴했고 계산대에 있던 점원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린 것. 그때 어디선가 자신이 뒤통수를 빤히 응시하는 느낌이 들었고, 마트의 지붕을 쳐다보았습니다. 마트의 지붕에 커다란 4개의 손가락이 지붕을 잡고 약 13m의 거대한 거인으로 추정되는 무언가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그는 직감적으로 그것을 보면 안 된다 느꼈지만 이상하게도 그것에게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10분 동안 그것은 아무런 미동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그는 점점 공포에 휩싸여 근처에 누가 오지 않나 속으로 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 더 경과되고 그의 몸에서 급격히 빠른 속도로 이상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극심한 두통이 일어났고, 후에는 눈과 코, 입, 귀에서 피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몇 분의 시간이 흐르고, 긴 고민 끝에 그는 말이라도 걸어보려고 목소리를 내던 그때 순식간에 그의 머리가 터져버렸고, 괴물은 그제서야 그 자리에서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날이 밝고 프랑스의 인근 도로에서 사람이 기이하게 사망했다는 뉴스가 세상에 보도되었습니다. 장소는 횡한 도로였고, 멈춰져 있는 차 옆에 한 남성이 머리가 터져 싸늘한 주검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BAR 귀에도 들렸고 요원들을 그곳으로 출동시켰습니다. 이미 시신과 자동차는 정부에서 회수해갔고 아무런 정보도 건질 수 없던 상황. 하지만 그때 요원 중 한 명이 근처에서 동물의 살점이라고는 보기 힘든 기이한 살점을 습득하였습니다.
요원들은 이 살점을 가지고 기지로 복귀해 연구를 부탁하였고, 며칠이 흐른 뒤 인터넷에 어떠한 영상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은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으로 보였고, 영상을 보니 한 남성이 찍혀 있었고 전날의 모든 상황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이내 요원들과 박사들은 며칠 전 습득한 살점이 저 괴물의 살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내 몇 분도 안 돼 정부에 의해 퍼져 있던 영상들은 모두 내려갔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한 점들은 더 있었는데요. 분명히 찍혀있던 주유소와 마트, 덩치를 숨기기 힘든 13m 정도의 거대한 괴생명체가 한순간에 어디로 간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단서를 찾다 보니 해는 져 어두운 밤이 되었고, 차량을 이용해 마지막 장소로 가던 요원들. 가다 보니 차량의 기름은 거의 바닥났고, 요원들은 근처에 보이는 주유소로 이동했습니다. 그렇게 기름을 넣고 있었을 때 요원 중 한 명이 주유소 옆에 있던 마트를 보고 멍 때리다 이곳이 자신들이 찾던 그 마트였음을 알아내었습니다. 요원은 다른 요원들에게 말하기도 전에 마트의 불은 꺼져버렸고, 이내 무언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모두들 시선이 느껴지는 방향을 향해 고개를 돌리니 마트의 지붕에서 영상에서 보았던 괴생명체가 모습을 드러내었고, 모두들 그 괴생명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15분가량의 시간이 지나고 요원 중 한 명이 소통을 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려했고, 순식간에 요원의 머리가 폭발했습니다. 다른 요원들은 놀라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고, 다른 요원들마저 사망하고 한 요원만이 살아남은 상황. 요원은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챘고 20분이 되어갈 때 의식을 잃었습니다. 잠깐의 시간이 흐른 후 눈을 떴을 땐 괴생명체와 주유소, 마트들은 온데간데 없어졌으며 다른 요원들의 싸늘한 시체만이 주변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미국 시애틀에 위치한 한 대학교의 중앙도서관. 이곳 도서관에서 최근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괴담에 BAR 요원 한 명이 출동했습니다. 원래는 여러 명이서 출동을 했지만 정확한 것도 아니고 괴담이라 해서 별거 아니라 생각해 혼자만 출동한 것인데요. 그렇게 학교 도서관에 혼자서 도착한 요원. 요원은 우선 제보받은 내용을 생각했고, 제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희 학교 도서관 F에서 G열에 가면 책들 중 올빼미에 관하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꼭 처음부터 읽다 보면 정확히 132페이지부터 이상현상이 일어난다는 괴담이 있어요. 이를 생각하고 요원은 F에서 G열로 자리를 옮겼고, 다른 책들과 다르게 유난히 낡은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제보의 책이었는데요. 요원은 그 책을 들고 기지로 복귀해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책의 내용은 올빼미에 대한 내용뿐이었고, 그렇게 읽다 132페이지가 되었을 때 책에서 환한 불빛이 뿜어져 나오더니 요원을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눈을 뜬 요원은 아까의 괴담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아차렸는데요. 분명 기지에 있던 요원은 깜짝할 사이에 푸른 신기한 숲속에 이동되어 있던 것. 요원은 다급히 기지에 무전을 하였지만 무전의 통신은 이미 끊겨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요원은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하였고, 이곳이 보통 숲속이 아닌 걸 곧 알게 되었습니다. 숲이라기엔 정글같이 풀들이 많았고, 처음 보는 신기한 식물들과 공중에 떠다니는 신기한 불빛들. 정말 평화로워 보였기에 요원은 마음을 놓으며 주변 경관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신경 쓰였던 점은 주변 아무런 생명체의 반응이 없었던 것인데요. 그런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옆에서 커다란 생명체가 지나갔고 깃털이 하나 떨어지며 조류로 측정했습니다. 이곳에 오고 처음 보는 생명체라 경계심을 갖추며 생명체가 날아간 곳으로 빠르게 추격하기 시작. 도착한 곳에는 매우 커다란 나무, 3개수로 추정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나무의 주변에는 숲에 있던 불빛들이 더 많은 게 보였으며 나무의 가운데에선 어떤 불빛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요원은 수상한 곳으로 이동하였고, 요원은 불빛의 정체를 보고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풀과 나무밖에 없던 자연 속에 뜬금없이 기계로 되어 있는 장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치의 크기는 꽤나 컸으며 파란 불빛을 깜빡거렸고 무언가를 구멍에 투입하라는 음성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요원은 처음엔 고민했지만 이내 아까 생명체에서 떨어졌던 깃털을 넣어보았고 역시 그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넣자마자 장치로 보이던 기계는 사라지고 사람이 지나다닐 만한 크기의 입구가 생겼고 요원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고 요원은 라이트를 이용해 벽을 짚으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잠시 후 손에 무언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고 라이트를 비추자 스위치여서 드디어 불을 킨 요원. 주변의 풍경을 보고 온 요원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까 봤던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달리 이곳은 온통 기계들로 차있는 실험실이 있었는데요. 실험 유리관처럼 생긴 것들에는 커다랗고 징그러운 올빼미들이 어떤 액체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얀 깃털로 뒤덮여 있는 걸로 보아 아까의 생명체가 이 올빼미로 추정하였고 올빼미들의 생김새는 기괴했는데요. 보통 올빼미들과 비슷했지만 커다란 덩치에 눈은 까맣고 부리는 없고 인간의 입을 가져 치아까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실험관들을 지나자 이번엔 또 다른 장치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신원 미상의 사람이 유리관 안에 잠들어 있었고 그 옆에는 평범한 올빼미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기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며 장치가 돌아가기 시작했고 요원은 다급히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장치를 힘껏 내려쳤습니다.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장치가 파괴되었고 연기가 걷히자 사람과 올빼미는 없어지고 거대한 아까의 괴생명체가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그 괴생명체는 아까 봤던 올빼미들과 똑같이 생겼었고 아직 올빼미는 정신을 차리고 있는 듯 했으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요원은 출구로 도망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올빼미는 정신을 차렸고 도망가는 요원을 발견하고 굉음을 지르기 시작. 그 여파로 아까 보았던 잠들어 있던 올빼미들의 유리관들이 부서졌고 다른 올빼미들까지 깨어나 버린 것. 출입구에 다가갔지만 간발의 차로 한 올빼미에게 잡혀버렸고 올빼미는 발로 요원을 짓누르며 괴리감이 느껴지는 커다란 입을 벌리며 요원을 잡아먹으려 한 순간 출구 쪽에서 또 다른 울음소리가 들렸고 모든 올빼미 개체들이 출구를 향해 빠른 속도로 날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요원은 우선 몸을 숨기기 위해 시설 깊숙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아까 파괴된 장비 근처에 더 많은 사람들과 올빼미들이 따로 잠들어 있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유리관을 또다시 깨기 시작했지만 유리관은 튼튼해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다시 저 멀리 출구 쪽에서 올빼미들이 다시 오는 소리가 들렸고 그 순간 요원은 다행히도 현실 세상인 BAR 기지로 이동되었고 박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박사들은 방금까지 책 읽는 모습밖에 못 봤었는데 무슨 소리냐며 의아해할 뿐이었고 이내 요원의 말을 듣고는 이 책이 단순히 환상을 보여주는 것인지 아님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다른 차원으로 보냈던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현재 BAR 기지에서 이 책을 보관 중이라고 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의 한 중학교. 현재 방학이라 아무도 없는 빈 학교에 두 명의 학생이 어두운 밤 방문을 했습니다. 바로 이 학교의 재학생인 루커스와 제이콥이었는데요. 둘은 따분한 방학생활 도중 학교에서 떠돌던 괴담 때문에 담력 체험을 해 반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학교에 왔던 것. 괴담의 내용은 카메라를 들고 늦은 밤 학교 구석구석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보면 어떠한 괴상한 생명체가 나타난다는 것이었는데요. 루커스와 제이콥은 경비원의 눈을 피해 학교 담장을 조심히 넘었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둘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자 괴담은 괴담일 뿐이라 생각하고 잠시 2층의 자신들의 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실 밖 복도에서 강아지가 짖는 소리가 들려왔고
둘은 깜짝 놀라 교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교실 밖 너머 계단에서 짖는 소리가 들려왔고 둘은 천천히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강아지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딱 봐도 상반신은 완전 기괴한 모습이었는데요. 방금까지 강아지가 짖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괴생명체의 앞에 서니 끄거리는 소리만 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루커스는 눈뜨고도 믿지 못할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커다란 입으로 옆에 있던 친구 제이콥과 똑같이 투명하게 생긴 것이 말려 흡수당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루커스는 빨리 정신을 차리고 제이콥을 챙겨 학교를 뛰쳐나왔고 정문에서 본 제이콥의 상태는 나사가 빠진 듯 이상했습니다. 경비원에게 지금까지 사실을 알렸고 경비원은 강아지가 짖는 소리는 들은 적 없다며 같이 2층 계단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계단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경비원은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는 수 없이 집으로 가던 도중 루커스는 앞에 있는 제이콥의 어깨에 검정색 털들을 발견했습니다. 장마가 한창이던 여름, 캘리포니아주의 어느 마을. 이곳 마을은 겉보기에는 매우 평범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마을이지만 듣기로는 이상한 괴담이 아주 옛날부터 들려오고 있었는데요. 그 괴담의 내용은 매달 17일마다 마을에서 축제가 열리는데 그 축제가 끝나고 나면 항상 다수의 사람들이 사라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옆 동네에 살던 오늘의 주인공 케네디. 케네디는 평소 호기심이 많은 성장기의 소녀인데요. 어느 날 케네디 부모님이 출장을 가게 되면서 며칠 동안 케네디는 집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집을 떠나시면서 곧 다가오는 17일에 열리는 옆 동네 축제에 절대 가지 말도록 하렴 이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떠나셨는데요. 케네디는 아무도 없는 집에서 홀로 생활하며 반복되는 일상에 매우 우울해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매일같이 집에 머물며 너무 심심해 부모님이 없는 틈을 타서 혼자 산책을 나가기로 결심한 케네디. 장마가 한창이던 여름이라 분위기가 음산했지만 답답했던 집을 벗어났다는 사실에 케네디는 기쁜 마음으로 산책을 이어나갔습니다. 산책을 하던 도중 멀리서 들려오는 큰 음악 소리에 평소 호기심이 많던 케네디는 자연스럽게 소리를 따라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바로 옆 동네에서 진행되고 있는 축제였는데요. 축제는 동네 사람들과 외지인으로 보이는 사람들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케네디는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외지인 한 분에게 어떻게 이 축제에 오게 되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케네디와 비슷한 이유로 외지인은 차를 끌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던 도중 날도 어두워지고 내비게이션에도 전방에 길이 없다는 말에 근처 이곳 마을에 들렸다고 하는데요. 옆에서 이 말을 듣던 사람들도 모두 자신들도 그러한 이유로 이곳에 오게 되었다고 하나 둘씩 진술하였습니다. 모두가 같은 이유로 이곳에 오게 되었다는 점이 조금 의아하긴 했지만 케네디는 무시하고 축제를 즐기게 되는데요. 어느덧 시간은 흘러 날은 저물고 안개는 더욱 심하게 끼기 시작. 안개가 심하게 끼던 그 순간 마을 사람들 모두가 눈빛이 바뀌며 음악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는데요. 음악이 끊기자 마을 대표로 추정되는 사람이 나타나 때가 되었습니다 라며 크게 외치고 마을 사람들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케네디와 외지인들은 모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순간 마을의 곳곳에서 안내음으로 모든 거주자는 실내에 머무르시오. 귀화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되기 싫으시다면 실내로 대피하십시오. 등의 안내음이 흘러나오기 시작. 이들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안내음을 따라 주변에 있는 집들을 찾아가 보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살려달라 외쳐봐도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디선가 시선이 느껴져 그제서야 주변 집들의 창문을 보니
창문 틈 사이로 주민들이 아무 말도 없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고 있던 것. 마을의 경보는 꺼지고 고요해진 순간 전방 저 멀리서 거대한 기둥 같은 게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때 케네디의 눈앞에 있던 사람이 순식간에 무언가에 휘감겨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제서야 하늘을 쳐다보자 거대한 구멍 속으로 사람들이 끌려가고 있는 걸 발견하였고, 케네디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도망치다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져 버린 케네디. 뒤를 돌아보니 아까 떨어졌던 기둥은 괴생명체의 다리였고, 안개 때문에 잘 보이진 않았지만 거대한 그것에게 사람들이 잡혀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케네디는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하였고 혼자 무사히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렇게 다음날이 되고 출장 나가셨던 부모님은 집에 돌아오셨고 케네디는 자초지종 설명하였지만 부모님은 꿈을 꾼 것이 아니냐며 대충 흘려들었습니다. 케네디는 억울하지만 찝찝한 마음만을 가진 채 그 뒤로는 다시는 연마을에 가지 않았습니다. 때는 2015년 어느 날, 오늘 BAR 기지는 비상사태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알고 보니 최근 브릿지웜 사건과 BAR에서도 제일 유능했던 박사들을 잃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몇 시간 전에 플로리다에서 BAR 요원이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브릿지엄을 또다시 목격했다는 제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발견했다는 요원의 진술에 따르면 24호선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옆에서 길고 거대한 지렁이 같은 괴생명체가 요원을 들이박으려다 실패했다고 하는데요. 요원들은 재빨리 출동해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고속도로를 통제해 속도를 줄여 차들이 지나가게 했고 천천히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 저번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 훨씬 단단히 준비를 하며 수색하고 있었지만 장장 8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해 이만 철수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차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빠른 속도로 이곳으로 돌진하고 있었는데요. 통제하고 있던 요원들을 빠른 속도로 제치고 차량 통제 팻말까지도 부수고 요원들을 지나쳐버렸습니다. 그 순간 방금까지 수색해도 나타나지 않던 괴생명체가 갑자기 튀어나와 재빠르게 차량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차량은 순식간에 괴생명체에 의해 멈춰섰고 차량의 앞 유리가 깨졌습니다. 운전자는 술에 취한 듯 해보였고 순식간에 괴생명체는 운전자를 입으로 움켜쥐어 나타났던 곳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정말 몇 초도 안 되는 순식간이라 요원 모두는 어안이 벙벙했고 정신을 차리고 사라진 곳으로 모두들 출동했습니다. 그곳은 무성한 풀숲들 뿐이었고 구석구석 뒤져 거대한 땅굴을 발견하였습니다. 요원들은 팀을 나눠 몇 명은 밖에서 만일의 사태를 위해 대기하고 엘리트 요원 몇 명만 진입하기로 결정. 땅굴은 개미굴을 연상케 했는데 수많은 길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중 한 길에서 사람의 비명이 들렸고 요원들은 재빨리 비명이 들리는 곳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다와갈 무렵 비명 소리는 끊겼고 곧이어 요원들은 괴생명체를 마주했습니다. 브릿지웜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것의 모습은 많이 달라 보였는데요. 브릿지웜은 하얗고 매끈한 피부에 얼굴 앞면 가죽을 벗겨 실체를 드러내는 생김새였지만 눈앞에 있는 괴생명체의 생김새는 회색의 피부에 매끈하지 않고 불퉁불퉁해 보였고 그나마 브릿지웜과 비슷했던 건 얼굴이었는데 이 괴생명체도 사람의 얼굴과 괴상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그것의 신기한 특징은 눈에서 동물들처럼 빛이 나고 있던 점이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잡았던 운전자를 입으로 물고 있었고 운전자는 이미 의식을 잃은 듯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요원들을 발견한 그것은 운전자를 뱉어내고 요원들에게 빠르게 달려들었습니다. 몸을 박으며 요원 2명을 순식간에 기절시켰고 나머지 살아남은 한 요원은 다급히 도망가며 무전으로 현재 상황과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무전을 듣던 요원들은 미리 공격 상태를 갖추기 시작하였고 무전 너머 들려오던 요원의 목소리는 끊겼습니다. 괴생명체는 땅굴의 입구로 튀어나왔고 전투를 준비하던 요원들을 발견. 하지만 이상하게 괴생명체는 무언가를 보고 겁에 먹은 듯 하였는데요. 괴생명체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BAR의 공격 무기들을 싣고 온 대형 트럭이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격을 퍼붓기 시작했고 괴생명체는 순식간에 다른 곳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책을 뒤에 누군가 믿고 알아주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남깁니다. 저는 북부 네바다에서 자랐고 한평생 괴담을 좋아했던 한 남자입니다. 귀신 이야기와 갖가지 기이한 현상을 좋아했지만 고등학교 생활 내내 학업에 몰두하다 보니 잊고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워싱턴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고 대학교가 종강한 뒤 전 돈을 벌기 위해 한 스시 레스토랑에 들어갔습니다. 고등학생 때도 여기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아직 일을 하고 있었고 덕분에 다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리암이라는 친구가 북쪽 5번가에 아스팔트 도로를 가다 보면 세이지 브러쉬라는 멋진 식물들이 자라있는 풍경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리암은 오랜만에 자신들과 함께 바람 쐴 겸 일 끝나고 놀러가지 않겠냐 물어보았고 저는 이를 수락했습니다. 시계는 오후 9시를 가리켰고 저희 5명은 가게에서 나와 북쪽 5번가로 향했습니다. 총 2개의 차로 이동했는데 친구 리암과 제의 여자친구는 앞의 차량을 탔고 저와 오스틴은 뒤의 지프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가 장소에 도착했고 리암은 차에서 내려서 저에게로 걸어왔습니다. 리암은 갑작스럽게 너무 멀리 나가지 않기를 바랄게 라는 뜬금없는 말을 했고 리암의 눈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전 왜 멀리 나가지 말라는지 물었고 귀신이라도 있냐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하지만 순간 분위기는 매우 무거워졌고 리암은 저희 뒤에서 무언가를 본 듯 내가 나중에 말해줄게 라고만 말했습니다. 전 뜬금없이 그러는 리암이 너무 답답해 왜 그러냐 재차 물어보았고 리암은 너가 그들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은 좋아하지 않아 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머릿속에선 5만 가지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리암은 몇 분간의 침묵 끝에 그냥 예의를 갖춰라. 우린 존중만 한다면 괜찮을 거야 라고 이어 말했습니다. 전 리암이 장난치는 것 같길래 나와볼 테면 나와보라며 무섭지 않다고 소리쳐버렸고 그 순간 차에 타고 있던 오스틴을 어떠한 물체가 차 유리를 깨고 데려가 버렸습니다. 리암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나는 여기 있고 싶지 않아. 죄송합니다. 만을 반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리암의 차에 타고 있던 제이와 제이 여자친구도 무슨 일이냐며 차에서 내렸고 내린 둘도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보고 경직되었습니다. 둘은 저희 뒤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개구리 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였고 전 개구리는 오히려 앞길을 물리쳐준다며 괜찮다고 말했고 뒤를 돌아보고 전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제이와 제이의 여자친구가 말하던 개구리는 제가 생각하던 일반 개구리가 아니었습니다. 4m 정도의 거대한 덩치에 2발로 우뚝 서 있었고 6개의 팔을 쭉 뻗고 있었으며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누군가가 해부를 한 것처럼 개구리 복부 부분이 활짝 열려서 내장이 보이고 있었고 내장 사이로 길다란 혀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전 모두에게 도망가자 했지만 리암은 그 징그러운 개구리를 보며 엎드려 죄송합니다만을 되풀이하며 말하고 있었고 아무리 흔들어도 이미 정신이 나가 있는 것 같아 제이와 제이의 여자친구랑 지프차를 타고 풀악셀을 밟았습니다. 저희는 차를 타고 도망가면서 전 둘에게 저게 도대체 뭐냐 소리 질렀지만 둘은 미리 얘기를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차 앞으로 무언가 하늘에서 착지했고 차의 앞 유리를 부수고 조수석에 타있던 제이의 여자친구를 휘감아 데려가 버렸습니다. 제이는 그녀를 놓으라며 뒷좌석에서 내렸고 저라도 살아남기 위해 다시 한번 차의 악셀을 밟았습니다. 뒤에선 비명소리들이 울려 퍼졌고 전 못 들은 척 눈물을 머금고 계속 차를 운전했습니다. 한참을 달리자 비명소리는 점점 멀어지며 안 들리기 시작했고 차의 뒷바퀴에서 끼깃거리는 소리가 나며 차의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었습니다. 전 하는 수 없이 차에서 내렸고 차의 위에 매달려 있는 개구리와 리암을 제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고 전 리암, 난 개구리가 행운이라고 생각했어 라고 말하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전 병원에서 눈을 떴습니다. 주변에선 아무도 저희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아직도 제 친구들은 실종된 상태입니다. 제가 본 그 괴물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